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예.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많이 잘 보냈으니까 이제 좀 편하시겠죠? 예. 자, 우리 이제는 5월, 6월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5월, 6월 과정에는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예상 문제집, 그죠? 예상 문제집 가지고 할 겁니다. 5월, 6월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마지막 이론 정리할 시간은 조금 더 있습니다. 7, 8달 가면. 자, 지금, 합격 예상 문제하고 나왔는데, 이 예상 문제는 이렇게 우리 PDF 파일로 해서 쭉 진행을 할 건데, 문제만 바로 풀면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이론 정리를 조금 하고 할 겁니다. 이론 정리 조금 하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3, 4월 달에 기출 문제를 한번 거쳐 오셨으니까 문제풀이가 그렇게 어색하진 않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주는 법입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공간정보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궁금한데 그 정보 중에 공간정보법은 부동산의 표시, 즉 사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우리에게 공시를 해주고, 등기법은 눈에 안 보이는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죠? 해서 이 두 가지를 공시하는데 우리는 뭐부터 하더라? 공간정보법부터 합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여기 나오면 문제 자체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하고 이미 법 이름은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이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를 하는데, 자, 이 표시 어떻게 되느냐? 자, 보러 갑니다. 자, 우리 공간정보법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공시를 합니다. 자, 요 그림은 익숙하시죠? 우리 필수서 제일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국가가 두 가지 장부를 만듭니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좀 작아요? 좀 작은가요? 목소리 잘 들려요? 이거 올려놨네. 목소리 좀 들려요? 들려요? 물어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앉아있으면 뭐 하는데. 그죠? 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국가는 두 가지 장부를 만듭니다. 지적공부 7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대장이죠. 그리고 등기부라는 장부를 만듭니다. 자, 지적공부에서는 토지 표시해서 6가지 토지의 사실관계, 어디 있다, 소재 지번, 용도가 뭐다, 지목, 크기가 이렇다, 면적, 모양이 이렇다, 경계좌표, 요거 공시하는 게 지적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표시가 마음에 든다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별도로 공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공시하는데, 이 두 가지 장부는 서로 따로 만들어져서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정보는 일정한 정보는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토지가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 대장, 지적공부부터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장에 토지 표시가 먼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대장, 후 등기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가 후에 만들어질 때는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하는 거지만 이 등기부는 바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라고 토지 표시를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이때 이 토지 표시는 이미 지적공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 표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거꾸로 우리 대장에는 우리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7가지의 지적공부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장이라고 불리는 4가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이 4가지 장부에는 소유자도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 대장의 소유자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등기부의 소유자를 가져오도록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 대장에 있는 표시를 등기부에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이 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관청은 이 대장의 표시가 변경되었을 때마다 나만 바꿔서는 안 되겠군, 등기부의 표시도 바꾸도록 뭔가 행위가 필요하군, 그죠? 그래서
대장에 표시가 변경되었을 때마다 등기소를 향해서 등기부의 토지 표시도 변경해줘라 라고 등기를 요구하게 돼요. 우리 개인이 등기를 요구하면 신청하고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한다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거꾸로 우리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각종 등기가 될 때마다 그 소유자를 대장이 그대로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각종 변경되는 등기가 될 때마다 나만 바꾸면 됩니까? 저기도 바꾸라고 연락을 해줘야 됩니까? 연락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이 있다라고 통지를 해줌으로써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속 간에 연결을 주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우열 관계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 불일치할 때 뭐부터 일치시키느냐라고 하는 선후 관계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지 지적 제도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는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이 구조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고 어디를 해야 되고 어디를 해왔다라는 걸 알고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적법은 전체 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토지를 표시 공시하는 제도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 제도의 장점들, 제도의 특징을 공부해요. 그런데 이 제도 특징은 공부하는데 도움은 줄망정 직접 시험 문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시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은 토지 표시부터 해서 지적 측량 마지막까지입니다. 자, 토지 표시는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근데 소재는 이미 행정구역의 명칭은 정해져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시험과 무관하다. 그리고 좌표, 굉장히 정밀하게 토지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이 좌표는 수학적이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것들이 문제로 나오더라. 그래서 지번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1개 내지 2개가 꼭 나오고 면적, 경계 합쳐서 1개 내지 2개가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토지 표시를 다 배우고 나면 토지 표시가 등록되는 장부,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지적 공부는 모두 7종이 있죠. 자, 7종의 장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 요 4가지를 묶어서 넓은 의미의 대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에는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는 소유자가 등록되더라. 그 정도. 자, 그리고 이 지적 공부를 다 배우고 나면 이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지만 등록된 내용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기는 표시도 있고 변화되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토지가 새로 생겼다, 신규 등록, 없어졌다, 등록 말소, 중간에 변화 있다,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토지 표시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서 정해지게 되는데 소재, 지번, 지목은 실질 심사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단순히 조사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되더라? 측량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측량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 경계, 좌표 3가지 정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측량이라고 부르고 지적 측량 절차 배우면 지적법이 다 끝납니다.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적법은 문제 낼 때 법률 규정을 변형하고 비비 꼬운다, 비비 꼬우지 않는다. 비비 꼬우지 않습니다. 지적법은 법률 규정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숫자를 다른